안녕하세요. 실적맨 정종택입니다. 오늘 이제 유한양행을 좀 올려볼까, HLB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HLB 얘기 드리는 게 저도 사실 2023년에 제가 매일경제TV 좀 나와가지고 요 당시에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갈 줄 몰랐죠? 예, 사실은.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 랠리를 펼쳤던 HLB였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리보세라님 그리고 황소제약의 캄레니주맙 요 병용요법이 간암치료제 쪽에서 FDA 승인 받을 거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뭐 강력하게 올라갔었죠. 거의 주가는 3배에서 4배 가까이 좀 올랐었고요. 요때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요때가 바로 FDA 승인이 실패가 났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 하한가 갔다가 다음날 풀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좀 반등이 나왔죠. 뭐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뭐 경미한 상황이다. 그리고 FDA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신청해 주셔라. 될 것 같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주가가 또 올라갔죠. 그러면서 한 번 더 휘청거렸던 게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클래스 1이 아니라 그렇죠? 2, 3개월 안으로 FDA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 2로 넘어갔어요. 2. 그러면서 한 번 또 휘청거렸고 그리고 나서 또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다가 누구는 이미 알고 있었나요? 누구가 이렇게 막 팔아 제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승인 실패가 또 났고요. 예, 제주도 낙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수생 도전이 된 기업이고요. 오늘 주가는 16% 정도 반등이 나왔네요. 이게 뭐야? 오늘 뭐 출발이 상한가로 출발했네요. 그러다가 쭉 내려와서 밀리면서 마감을 했네요. 또 오늘 하한가까지 갔어요? 아, 아니구나. 오늘 상승분효다 반납한 마이너스 3%까지 정도는 하락해서 그쵸? 하한가 갔으면 여기까지 갔겠구나. 네,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선에 대한 상징적인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FDA 승인 기대감으로 첫 출발을 알렸던 스타트 시점, 그리고 지난번 FDA가 실패되고 나서 날아갔던 시점, 그리고 이번에 또 FDA 승인 재수생으로 도전했지만 또 실패해서 주가가 딱 내려왔는데 그 가격선이 45,5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이고 솔직히 말하면 이 구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냥 지금 다 손실 중이죠. 손실 중이죠. 그렇죠? 아무튼 또 마음고생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결국 이 가격선은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감이 다 빠진 가격선이고요. 결국에는 뭐 HLB라는 기업이 리보세라님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HLB를 좀 봐야 되는 건가 그런 시점에서 좀 얘기 좀 드릴게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웃겨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2월 27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리보세라님이 간암 표준 치료제에 등록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기한 게 보통 FDA 좀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딥하게는. 그러다 보니까 요 뉴스가 좀 주가를 좀 기대하게 만들었었죠. 보시면 뭐 에스모에서도 가이드라인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고 처방을 강력하게 뭐 권고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요거 중요하죠. 여기도 지금 뭔가요? 여기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쪽, 그쵸? 그게 뭐죠? 타그리소아 그리고 VS 바로 얀센의 아미반타마 그리고 유한양에게 레이저티닙 이 병용요법 하는 걸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뭐 마리포사 3 관련된 임상 데이터들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얘도 뭐죠? 예, 알테오젠이랑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영국 회사. 알테오젠이랑 기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다트로웨이와 이렇게 병용요법 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참 빅파마들 안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묘하게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보세라님도 보시면 좋게 잘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 이번에 에스모 쪽에서 그거죠. 그죠? 보시면 강력 권고 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뭐 이렇게도 말을 줄이네요. 캄렌미주마. 그죠? 그래서 미국 암 종합 네트워크인 NCCN 가이드라인과 함께 많은 환자들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침서라고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리보세라닙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또 CMC 쪽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참 이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특히나 지금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여기 껴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그래서 불발된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얘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시면 또 좋게 내용 풀어요. 모두 경미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한 밝힌 바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앞으로 일정을 보면은 5월에 보안 서류를 제출할 거고요. 빠르면 7월에 허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허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개였고 이번에는 양질 측면에서 경비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1개월 내 항서제약에서 준비를 마칠 것이고 5월 중으로 제출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앞에는 좋은 얘기를 좀 뿌려놓고 뒤에는 약간 밑박가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생각해보면 저도 이 회사의 히스토리, 리보세라님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면 HLB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산 거고, 그리고 독단적으로 단독요법으로 가다가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항서제약에 캄렌미주맙을 붙여서 삼상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큰 파동을 한번 만들어냈죠. 그래서 저는 이 라인선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왜냐면 지난번 1차 실패 때도 이 가격에서 지켜받았고, 지지를 받았고, 이번에도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이 캄렌미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은 제로 베이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어차피 이 구간에 다 들어오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마이너스일 거예요.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기술적으로는 45,500원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7만원 이상을 돌파한다. 그리고 앞으로 내용도 중요하겠죠. 또 이게 클래스 2로 분류돼? 그럼 기간은 또 6개월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늦어도 뭐 5월 달에 제출하면 올해 또 11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한 종목에 절대 몰빵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를. 이런 자리에서 있으면. 항상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종목당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금액들을 산정하셔서 대응을 하세요. 설사 내가 투자한 5종목 중에 한 종목이 마이너스 50%예요. 근데 다른 종목 쪽에서 좀 커버링이 되면은 사실 비중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몰빵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고 한 번에 다 진입하고 이러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때 이렇게 올라갈 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안 봤어요. 안 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레퍼런스가 있거나 그런 기업들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은 나눠서 진입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낸다? 그러면 부자 돼야죠.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코 욕심 내지 마시고 딱 자기의, 뭐 이런 표현이 기분 나쁘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제가 겪어보니까 자기 그릇만큼 먹게 돼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는 방송에서 여기서 30%인가? 40% 수익 내고 빠졌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웬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가 더 갔으니. 이거는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고, 제가 그만큼 이 기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최대 매수치는 40%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45,500원이 중요한 가격선이고, 그리고 5월 달에 회사가 발표한 대로
CRL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삼수 도전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클래스 1로 또는 클래스 2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죠? 클래스 2로 분류되면 또 휘청거릴 겁니다. 그럼 또 뭐예요? 또 10월달 가게 되면 또 주가도 반응을 하겠죠. 그 외에도 뭐 다른 파이프라인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알아서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자체가 그냥 이런 거만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고요. 마음고생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자리는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테크니컬로 보는 방향성적인 측면입니다.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FDA 승인에 대한 여부를 결코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유의미하게 가격선을 지켜줬던 거를 확인 한번 했으니까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또 반등이 나오는 11월까지 또 기회가 생겼잖아요. 빠르면 7월이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4, 5, 6 정도 남았습니다. 7월 포함하면은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까지 클래스 1로 분류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잘들 마무리 하셔가지고 뭐 계좌 커버도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네프콘들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아셨죠? 네. 저희는 지금 눌러줄 때 좀 잘 담아놓고 있고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들은 또 2차 매수해서 또 수익권으로 돌린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업보고서 다 제출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주가에 강하게 반영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4분의 1 정도의 실적만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모멘텀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하기 더더욱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평선에서 모멘텀의 크기가 큰 기업들 위주로 잘 담아가고 있으니까요. 네이버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실적 메뉴랑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네. 보시면 제 거 있고요. 오늘 자율주행 전화 들어와서 5, 6% 수익 전환된 것 같아요. 문봉에 사가지고 반등도 잘 나왔고. 그래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시고 월 77,000원입니다. 네. 100만원에 7%만 수익 나면 이거 벌어요. 저는 그 이상의 값어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